이거는 이제 2017년에 한 작품인데요. 요거를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이제 제목은 레드고요. 그 제목은 레드이고 이게 소나무를 한 거예요. 그 똑같은 과정인데 이게 제가 수백 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작업을 하는데 하루에 보통 12시간씩 작업해갖고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작업하는 내용. 상상도 못할 게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작품은 원래는 1시간 반짜리인데요. 그 속도를 한 3배에서 4배 정도로 그 속도를 줄였어요. 음, 왜냐면 이제 제가 이런 작품을 하게 되는 동기는 저는 동영상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이어붙여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이걸 하는 거는 제가 구도에 관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장면에 회화로 하면 한 장면씩밖에 못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사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준다 해도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요거를 한 화면에서 같이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노력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작품을 하게 된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회화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매우 느리게 그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를 원래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이거를 1시간 반 동안이나 이거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짧게 이렇게 계속 고배속으로 돌린 거예요, 이거를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지금 현재 보면 영화관들이 완전히 문을 닫을 상황이라고, 몇 개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영화 관련 산업들도 굉장히 뭐 축소가 일어나고 있고, 완전히 그,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이게 그 뭐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크게 발전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라는 그거 코로나19라는 그거를 맞는 바람에 그 영화관에 사람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 산업이 어떻게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영화 산업이 어떻게 변할 거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진단들은 영화 산업과 지금 집에서 다운받아서 보는 영화를 그 산업이 병행해서 발전을 할 거다. 그런데 아무래도 영화관 사업은 축소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미술에서도 벌어졌어요.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던 많은 미술 전시회가 연기됐어요. 그래서 그 미술 전시회를 안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2000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인터넷 미술 협회라는 걸 조직을 했어요. 물론 뭐 조직원은 거의 뭐 없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죠. 뭐. 그래서 인터넷 미술 협회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그 공식 사이트인 숫자 5 해갖고 오네다트라는 거를 조직을 했어요. 그 운영을 했어요. 오네다트.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주소를 내가 여러 개를 사가지고 21점 네다트 이렇게 21세기일로 되는 거 21점 네다트라는 것도 있고 21점 ORG라는 것 뭐 여러 가지를 그걸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논문도 저 석사학위 논문을 그때 썼는데 그때 논문도 인터넷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작업을 1996년도에 인터넷이 상용화됐잖아요. 근데 97년도에 제가 그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 그거를 배워가지고 97년도에 제가 저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었어요. 1997년도에. 그리고는 전 여기 미술가들에게 홈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인터넷 미술 시대가 언젠가는 오리라 생각했고, 근데 내 생각보다는 훨씬 늦게 왔어요. 지금 20년 뒤에서 이제 인터넷 미술 이야기가 나오게 됐네요, 결국.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웹 디자이너 이제 전문가들을 2명을 고용을 했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뭐 도무지 안 되니까 해봤자 안 되니까 한 몇 달 뒤에 사무실 폐쇄하고 이제 다 이게 그렇게 돼버렸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화가라면 다 알겠지만은 거기 최금수 씨가 운영하는 거기 최금수 씨가 운영하는 저기 뭐야 이미지 속닥속닥 그러니까 네오룩이죠. 그것이 나하고 같은 시기에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달진의 미술연구소 그것도 같은 시기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네다트라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한 3년 동안 이제 그 인터넷 미술협회 회장으로 제가 취임을 하면서 3년 동안 웹진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죠. 이제 제가 매주 수요일이면 인사동을 뛰어다니면서 기자도 했고, 제가 편집도 했고, 거기에 대한 강의도 올렸고,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것도 계속 3년 동안을 했어요. 근데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술, 지금 여기 요번에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들의 모임이 결성이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서 전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시를 해도 사람이 안 오잖아요. 미술관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한 게, 비대면, 그러니까 비대면 전시라는 걸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그거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그런데 그게 이제 비대면 전시라는 게 뭐겠어요? 그 인터넷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 앞으로는 인터넷이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요, 인터넷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화가들이 자기 작품을 전시할 전시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문제예요. 지금요. 전시 공간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은요, 자기 평생 동안에 개인전만 50회를 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개인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전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미술 갤러리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게 필요하잖아요. 개인전만 50회를 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년 한 번씩. 1년에 2번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전을. 그리고 기획전은 보통 기획전 같은 경우는 보통 수백 번 참가하는 사람도 많아요.
단체전이라든지 기획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극소수 사람이 미술관이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이런 걸 독점해버린 거예요. 극소수 사람이 다 완전히,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너무 심한 곳이 미술계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그림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미술관이나 갤러리나 비엔날레나 뭐 아트페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수 몇 사람들이 완전히 독점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큐레이터라든지 미술관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매우 끈끈한 인연이 있어요. 매우 끈끈한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전부 다 이게 돌아가는 거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원주의라는 게 소수에 대한 배려잖아요. 다원주 가장 큰 장점은 소수에 대한 배려예요. 근데 소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일어나고 있는 거, 그게 미술이에요. 소수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TV라든지 TV 연예인들이 전부 다 대물림하잖아요. 정치가도 대물림하고, 기업가도 대물림하잖아요. 사회의 모든 것들이 대물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그 열에 있었던, 외부 지대에 있었던 사람이 그 메인스트림에 진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그 전에는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회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메인스트림에 진입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자, 사회에서 유명한 갑부의 아들, 딸들이 사회에서 뭐 돈을, 정말 우리 사회에서 누구 딱 말만 되면 알 수 있는 그 대그룹의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딸이라든지 아들, 딸들이 미술계를 꽉 잡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를 해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어? 그 사람들이 자기 미술관들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뭐 관장을 하면서 동시에 베니스 비엔날레 커미셔너라든지 뭐 광주 비엔날레 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초청되는 사람들은 뭐냐? 유명한 대학의 교수 아들들이에요, 전부 다. 아버지가 미술가예요. 여기 똑같아. 연예인들 지금 돌아가는 거라고. 연예인들이 어때요? PD들하고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TV 프로그램에서 아들, 딸 다 데리고 나와서 벌써 다 선보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미술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원래 인사동이 미술 전시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관 갤러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동에 이게 굉장히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대관 갤러리를 운영을 해가지고는 수익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대관 갤러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인사동에. 그런데 그 남아있는 대관 갤러리를 누가 차지를 하냐? 아마추어들이 다 차지를 해버려요. 아마추어들이. 첫 번째는 대학의 대학원 졸업 전시회를 어디서 하냐면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미술관 갤러리를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관 갤러리를 빌려가지고. 그런데다가 아마추어 작가들이, 돈 많은 아마추어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관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그 사람들이 차지를 해버려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다가 대관하는 게 갤러리들이 부족하니까 이 갤러리들이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 심사를 해요.
그 미술가, 화가들은요, 자존심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굶어 죽더라도 자존심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누구한테 심사받기 싫어서 출세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요. 국전에도 출품 안 하고 어떤 데도 출품 안 해요. 심사받는 게 너무너무 배알 걸려서 심사 자체를 그런데 거기서 대관을 하겠다는데도 심사를 해요. 바로 이 작품도 제가 어디에서 전시를 했냐면 광주 전남 갤러리라는 데서 그게 인사동에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 전시를 했는데 원래 그거를 개관을 할 때 내가 우연히 거기 하기 전에 그 광주 전남 갤러리 그 계획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거기 장소를 가게 되었고. 근데 제가 기절한 게 뭐냐면 대관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래서 제가 원래는 거기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전날 광주 예? 그러니까 광주 시립미술관하고 그 문해진흥원 전남여기 전남지부하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이게 운영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상주 인원만 해도 4명이에요. 갤러리, 대관 갤러리는요, 한 명 없어도 돼요. 근데 4명이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정부의 국가의 지원금이 절반은 어디에 쓰이냐면요, 공무원들끼리 자기네들 월급으로 나눠 먹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반이. 그래서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그 세미나에서 1년에 300몇 억인가 미술 쪽으로 떨어진대요. 지원금 전체가. 그래서 야, 그걸 어디에 쓰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 발제자들이 어떤 사람 중에 하나가 거기 또 그 세미나 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나와서 야, 그거 하루에 1년에 360명을 선정해갖고 이렇게 줘버리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미술관계 공무원이 뭐라 하냐면, 사실은 말이에요. 그 360이 나오면은, 360억이 이렇게 미술 쪽으로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절반을 써요. 그래요.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모든 행정이 그래요. 예를 들면은, 유아 출산 정책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거 공무원들이 다 나눠 먹어본 거예요. 효과 아무것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미술도. 자기네들 아는 사람들을 거기 큐레이터로 채용해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아무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그래요. 그런데 제가 거기 나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갖고 나 자존심 상해갖고 못하겠다. 아무리 공짜로 빌려줘도 이건 못하겠다. 그렇게 있었는데 이게 어떤 기회로 해가지고 그 미술관 전시를 하기로 했던 그 기간이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나니까 나는 거기 갤러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갤러리라든지 대관 갤러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작가들이. 불가능해요, 거의. 근데 여기는 굉장히 싸게 대관을 해주면서 동시에 이제 전남 광주 출신 사람들만, 전남이라든지 광주 출신 사람들만 여기 대관을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싸게 대관을 해주니까. 그래서 대관을 해서 여기서 전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심사라는 것 자체가 미술가들에는 어마어마한 그거는 모욕적인 거예요. 심사를 한다는 거. 자기 작품은 누가 심사를 해요? 우리는 역사적 평가를, 화가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역사적 평가예요. 역사적 평가라는 건 50년 뒤에, 적어도 50년 뒤의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 평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적어도 50년 뒤에 하나의 작품을 놔두고 50년쯤 지나야지 일반 사람들이라든지 여기 미술 평론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미술 이거 하는 거 지금 20년 전에 저는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20년 전에 인터넷 미술 협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앞으로 30년 지나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한 거예요. 왜? 미술이 자본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거든. 가장 큰 이유는 미술이 자본으로부터 탈출을 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자본, 완전히 이거는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엘리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다원주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다원주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다원주 궁극적인 뭐는 소수자에 대한 보호예요. 배려예요.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런데 그 진정한 소수자가 누굽니까? 거꾸로 돼버렸어요. 엘리트가 소수자예요. 사회의 엘리트. 엘리트는요, 이 세상에 즐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TV를 틀어도 TV 그렇게 많은 방송이 있는데 TV를 하루 종일 돌려봐도 채널이 마음에 드는 채를 1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TV하고 담을 쌓게 됐어요. 소설책을 아무리 보려고 봐서 하루 종일 뒤져봐도요, 마음에 드는 소설이 없어요. 영화요, 아무리 저는 영화 억지로 보거든요. 근데 좋은 영화가 물론 많이 있는데 좋은 영화, 옛날 영화들이에요. 저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8번 봤어요. 8번. 너무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영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대중이라는 건 뭐예요? 절대적인 다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수를 위한 것만 있지 정말 소수를 위한 것. 근데 이 소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극소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해 온 거예요. 대중들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해 온 거 아니에요. 이 극소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술도 발전하고 철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한 거예요. 극소수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극소수 이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는 장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다원주의예요, 지금. 예를 들면 저는 노래방을 아주 싫어하는데 왜냐면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노래방을 가면 마지막에 가서 뽕짝을 불러요. 근데 저는 뽕짝을 들으면요 트로트를 들으면은 속이 뒤집어져요. 막 울렁거려가지고 구역질이 막 나와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길거리에 우리가 크게 확성기로 뽕짝을 틀어놓고 누가 다니면은 안 되잖아요. 왜? 취향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들어. 왜냐면 뽕짝 좋아하는 사람 천지거든요. 많아요. 뽕짝 좋아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큰 소리로 틀어놓고 다니면 어쩌겠어요. 저같이 그것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로 세상을 살 수가 없죠. 지금 건물 앞에 세워지고 있는 수많은 건물 앞에 세워지고 있는 그런 거에 뽕짝 같은 거예요. 조형물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조형물 망치치는 남자? 그런 망치치는 남자 같은 그게 뭐냐면 한쪽 면만 보이게 하는 조각이에요. 한쪽 면만 주대로 하는 조각. 옆면은 아주 샤프하게.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건 내가 30년 전에 했던 작품이에요. 30년 전에 나의 조각이 그런 거야.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키치도 아니고 미술사적으로 어떤 가치도 없는 거예요.
30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라고. 내가 대학교 다녔을 때 그런 작품들은 무진장이 많아요.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글자는 거기 제가 이제 독일의 유명한 평론가하고 이제 그 평론가 집에 가서 살아요. 제가 독일에 가면은 보통 두세 달씩 있다가 오는데 그 이제 매일 평론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점심 같이 먹으니까 매일. 근데 그 평론가가 독일의 평론가가 뭘 주로 하느냐면은 하여튼 그 독일의 평론가가 그 아까 그 해프닝이라든지 아까 그걸 뭐라고 그래? 이게 도시에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거 전공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평론을 하는데 그래서 진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야, 나 그거 보면은 뒤집어질 것 같다. 나는 속이 뒤집어 울렁거려갖고 볼 수가 없다. 나 눈 감고 간다, 그거. 그거, 아까 대중이라는, 그러니까 다수가요. 소수 엘리트를 완전히 찍어 눌러버리는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예요.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되어 왔고, 예술이 발전되었고, 모든 것들이 발전해 왔고, 그 인류는요, 극소수의 몇 사람들한테, 그 몇 사람들, 극소수의 몇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엎드려갖고 고맙다고 절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폐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비엔날레도 똑같아요. 비엔날레의 모토가 뭐냐면 대중성이에요. 대중성. 대중미술이라는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화 그거 대중미술 아니에요? 포스터. 그러니까 대중이 즐길 수 있는 거는 천지예요. 미술이란 거. 예술 중에서 유일하게 순수 예술로 남아있는 게 뭐냐? 물론 무용도 있어요. 그런데 순수 예술을 파인아트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 회화를 파인아트라고 불러. 유일하게. 파인은 좋다는 뜻이야. 최고라는 뜻이야. 최고. 가장 순수한 예술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 영역까지 완전히 대중들이 와서 다 집어삼켜버렸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유튜브 할 수 없이 유튜브 뒤지고 있는데 볼 게 없어요. 유튜브 채널 몇 천 개, 몇 만 개, 몇 수십만 개가 되는데 내가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없어요. 나 뭐하고 살까요? 뭘 하면서 살까요? 우리 시대가 너무 편협해요. 세상에. 이거는 아니잖아요. 중간에 제가 이게 막 넘겨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때요? 여기 예를 들면은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극소수 사람들, 전 세계를 2000년 전에 살아.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 종교가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500년 전의 사람들 하여튼 뭐 뉴턴 뭐 할 것 없이 아주 극소수예요.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도, 1%가 뭐예요? 0.001%도 안 되는 그 극소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고, 그 극소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극소수 사람들. 근데 극소수 사람들을 완전 배제해버리고 대중에 의해서, 대중들이 그러니까 숫자의 폭력이 무시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미술계예요. 숫자의 폭력. 그들이 주장하는 다원주가 완벽하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미술계라는 거예요.